그 황정음과 허경영의 사주를 풀어볼까 합니다. 자, 황정음과 허경영의 공통점이 뭐냐면, 황정음은 이제 자기가 만든 법인에서 40매도인가를 인출해서 무단 인출을 해가지고 아마 코인을 샀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내가 100% 지분을 가진 법인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인이 있는데 내가 지분을 100% 갖고 있으면 그건 사실 개인 회사랑 다름은 없단 말이에요. 다름은 없는데 법인은 법인으로서의 특혜가 주어집니다. 개인과 달리.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주주가 딱 한 명, 자기가 오너고 대표고 하더라도 돈을 그 무작위로 빼면은 그게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경우 보면은 되게 주변 사람이 찔러서 걸리는 거지. 왜냐면 황정음이 100% 갖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을. 그리고 뭐 딱히 억하심정이 있기 전에는 그거를 뭐 당부에다가 찔러 그러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것이 법원으로 넘어갔어요. 그건 누군가가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누가 찔른 거야.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지만, 법인으로서 특혜가 있어요. 세금 뭐 기타 등등에서. 그래서, 비록 법인이 다 자기가 완전히 자기 걸 하더라도 자금을 운용할 때 요식회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류 요식을 거치지 않으면, 그거는 형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법인을 가지신 분들, 염두에 두시고, 돈을 뺄 일이 있으면은, 내가 주총결의 하면 돼, 그냥, 깔끔하게. 지분이 66% 이상이면 특수의 결의를 해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지분이 66% 이상이면. 그러면 상법에서 가장 강력한 건 뭐냐면 이사의 결의가 아니고 주총 결의야. 그러니까 사실은 주총에서 지분 100%니까 법무사 사무실에서 맡기면 그냥 쉽게 해줘요. 그냥 어떻게 최대 주주 100% 찬성에 주주 100% 제적에 주주 100% 찬성이다. 안건은 뭐냐? 회사에 있는 돈 40매덕을 코인 투자로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요, 이것은 사실 합법이 돼. 정말 이해되시죠? 근데 황정우가 무식해가지고 그냥 냈다 뺀 거야, 통장에서 돈을. 돈을 냈다 빼가지고 코인 투자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에 하나 거기서 손해봤잖아. 손해보면 손해만큼 법인에다 메꿔놔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그게 법률 위반이 돼가지고 누군가가 찔르면은 그거는 결코 법원까지 가야 돼요. 똑같은 횡령범죄로 인정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제 말 아시겠죠? 그 사실은 걸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없는데 멍청하게 주총 열지 않고 그냥 지가 대표라 해서 그냥 돈을 마음대로 유출한 거지. 거기에 문서가 없으면 그건 범죄가 되는 거죠. 범죄가.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형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빼간 돈을 그대로 박아야 돼. 그대로 계좌에다 넣어놔야 돼요. 정말 아시겠죠? 근데 아마 뭐 손해를 봤을 거야. 손해를 봤으니까 코인을 팔아서 그 돈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뭐 정급하면 대물변제라도 해야 돼요. 대물변제. 자기가 뭐 부동산 있다든가 하면 대신 이걸 내 회사에다가 내가 집어넣는다. 이렇게 해서 재판을 받으면은 뭐 벌금 내지는 집행유예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무죄는 못 줘. 왜냐면 범죄는 저질렀으니까, 법원이 저질렀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혹시 이걸 시청하신 분들 염두에 두기 바라요. 법인을 하도 법인의 어떤 특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법인의 모든 걸 갖고 있는 1인 대표이사, 1인 이사에다 1인 주주를 하더라도 서류는 만들어야 된다. 돈을 인출할 때는 반드시. 네? 그리고 법인은 분명히 나중에 1년마다 회계감사를 해요. 세무사무실에서. 그때 이제 돈이 인출된 그 서류를 다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뭐 찔렀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오늘 황정음과 허경영 사주 푸는 거는 둘 다. 일단 황정음은 지금 재판 중이고 허경영은 구속됐어요. 그러면 사주상에 어떤 것이 있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지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얼마나 이렇게 사주가 정확한지를 확인시켜 주려고 내가 푸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게 있어. 어떻게 보면 이게 결과론적이잖아요. 아, 두 사람이 법에 문제가 생겼다. 관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때 관제 생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후적 해석인데, 사전적으로 보면 어떻게 했냐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그것이 여러 가지 경우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경우수가. 그러니까 우리 사주를 볼 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그 경우수를 미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우수 하나마다 디펜스를 해놔야 돼. 디펜스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비록 사후 해석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사전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테크닉을 준다. 수단을 주는 거예요. 내가 불행해지는 그걸 방어하는 수단을 주는 거지. 만일에 황정음 씨가 관제가 들어온다고 알았더라면은 조금 더 돈을 인출하는데 조금 더 조심했을 거고, 그리고 뭐 법무사라든가 누구한테 상담만 했어도 아무 문제 없이 끝날 걸 가지고 이게 커지게 된 거예요, 사실. 액수가 커요, 액수가. 40여 등이면. 행정범죄는 금액에 따라서 형량을 때리는 거예요, 금액에 따라서. 근데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실형은 안 나온다. 왜? 다 보충하면은 피해 변제가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정상 참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반성을 했단 말이야, 자백하고. 그리고 자기가 변제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가볍게는 벌금. 조금 세게는 이제 집행유예 정도 아니겠냐. 금액이 좀 높아. 45기 때문은.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자, 그래서 황정음 사주가요, 갑자년 병자월 계사일인데, 계사일이죠. 일단 먼저 운을 보려면, 이 사람의 사주를 볼 때 운을 보려면은 항상 일단 대운부터 봐야 돼요. 대운부터. 대운과 세운을 같이 봐줘야 돼, 무조건. 대운을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40세니까 신금이잖아요. 그쵸? 신금이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먼저 이쪽부터, 그러니까 신자수국이 되고, 이 사주에서 물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수국에서 물이 더 많아지니까 일단 불길한 거지. 두 번째가 계사의 사가 돈이에요. 돈. 그쵸? 돈. 돈의 사신이 되니까 뭐야? 돈에 뭐가 돼? 관제가 되는, 관제 구설이 들어오는 거지. 정확하죠? 그래서 대운에서 이미 이 사람이 관제 터지는 게 딱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이 신에서 지금까지 멀쩡히 살다가 신에서 관제가 딱 터져버린 거예요. 대운에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터진 거예요. 정확하게. 자, 세운 봅시다. 세운. 지금 황정우 씨는 올해 이것이 대중들이 알게 된 거는 최근이야. 최근. 근데 올해가 뭐예요? 을사년이잖아. 을사년. 그렇죠? 올해가. 그러니까 을사에 세운이 뭐야? 임신이잖아요. 그러면 대운 세운도 사신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운을 적용할 때는 대운과 세운의 충도 봐야 되고, 대운과 세운의 합도 봐야 되고, 대운과 세운의 형도 봐야 돼. 또 한 가지 뭐다? 대운을 여기다 직접 적용해서 봐야 되고, 세운을 직접 적용해서 봐야 돼. 적용해서 봐야 돼요. 그랬을 때, 대운과 대운, 세운의 관계성에서는 관제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들어왔죠, 관제가.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46세 10년 운이 신미대운인데, 신금이 오면은 이 용신병화가 충격에 태어났기 때문에 병화가 용신인데, 용신병화가 뭐야 돼? 병신 합수가 돼버려. 물로 바뀌어버려. 기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비겁이 들어오는 거는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황정음 씨가 한 나이 50까지는 돈 까먹을 만 남아있는 것 같다 싶어요. 아니면 이번에 몽창 까먹었어. 이번에 많이 까먹었다고. 뭐,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에 몽창 까먹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그래서 사주를 풀 때, 운이 나쁠 때 정말 적게 깨져야 돼. 운이 나쁠 때 이판사판으로 많이 깨지고 나면 그 다음에 좋은 운 와도 그 좋은 운에서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꼭 명심해야겠다. 자, 그래서 황정우 씨 사주 딱 보면요. 그냥 이거는 무조건 관제 들어오잖아, 관제. 그것도 뭐로 들어와? 사신이니까 사가 뭐예요? 돈이잖아, 돈. 돈이 되면 관제잖아.
이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기 전에 한 번만 사주 물어봤으면 그냥 막을 수 있었던 거야. 당신 돈 때문에 일 터진다. 최소한 40에서 사이는 돈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쫙 하잖아요. 자, 그래서 황정음 참 아쉽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올해가 을사인데 내년 병호잖아, 병호. 그럼 뭐야? 좌우충이잖아, 좌우충 또. 또 돈이 깨지고 재충이야, 재충. 그래서 내년도 참 버겁다 이렇게 봐야 돼요. 세운상으로는. 한 내후년 정도 가야, 정미 정도 가야 조금 이제 조금 회복이 될 거다. 근데 여러분들 노주현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왕년의 스타들, 네? 왕년의 스타들, 뭐 이순재라든가 뭐 최불암이라든가 그 왕년의 스타들의 일생을 보면요, 운이 가장 좋은데 딱 천장 치고 빠지면요, 그 빠지는 게 10년만 지나도 되게 힘들어져. 이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똑같이. 그래서 한 번 고꾸라지면은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걸 꼭 아셔야 돼. 그리고 항상 좋은 날이 영원할 거라 생각해. 거기서 큰 사고가 나온 거예요. 나도 그런 실수 많이 했거든. 자, 보세요. 황정음 씨 42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이 뭐 좋게 말해서 47이더라도 과연 지금같이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 돼. 생각보다 안 돼. 여러분들 박원숙 씨 뭐 같이 삽시다인가? 그렇죠? 거기 보면 한때 날렸던 배우도 있잖아요. 왜 무지무지하게 미인들. 지금 보니까 뭐가 미인이야? 어? 하도 미인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그 화무실명에다가 그 세월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한창 이쁠 때 돈 벌어야지. 그거 지나고 나면 같이 삽시다 나온 출연자 한번 보세요, 한번. 젊었을 때 같이 이렇게 없어, 이쁜 사람. 거기 누구 하면 이것도 괜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봐. 거기 나온 출연진을 한번 보라고. 박원숙 씨하고도 제일 그래도 잘 늙었어. 내가 볼 때는. 예? 누구는요, 젊었을 때 스타 어쩌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뭐야, 이거 잭이 되겠어? 안서요? 너 말 잘못하면 당신 저기 명예훼손이야. 그러니까, 이름을 내면 안 돼. 안수영은 난 몰라. 나 앉아는지 모르니까, 괜히 나한테. 나는 이거 지금 유튜브 올릴 거거든? 안수영 씨가 누가 그런 얘기 했냐면 난 반드시 얘기해야 돼. 방법이 없어. 아시겠죠? 내 탓하지 마라, 주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수 뭐냐면, 다 한때야. 아니야? 한때라니까? 남자 배우, 잘나빠진 배우, 청춘 스타, 개뿔. 지금 와서 보면요, 늙으니까 얼굴이 녹아내렸어. 진짜라니까? 그리고 왜 어릴 때 우리 선생님 나이 때 어릴 때, 얄개 나오는 있었지, 얄개. 거기 여러분 유튜브에 그 이름 쳐봐. 이게 여러분들 인생이야, 이게. 그러니까 잘 나갈 때 까불지 말고 조심해야 돼. 네? 진짜로. 한 번 가면 가는 거예요. 나도 그런 경우 많이 했어. 수없이 하는데. 그래서 천정 칠 때 정말 조심해야겠다. 근데 이상하게요. 잘 나갈 때는 눈에 뵈는 게 없어. 진짜. 그래가지고 나는 그것이 영원할 거라 생각이 들어, 자꾸만. 누구나 그래. 그렇지, 누구나 그래.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극복해야 돼.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외할머니한테 그러더라고. 이 돈 벌 때, 외할아버지 돈 벌 때 현금이 가만히로 들어왔다는 거야. 그 자연이 늘 그런 세월이 영원히 갈 줄 알았대. 아니더라니까는 아니요. 자, 그래서 여기 황정음도 사실은 전성기야, 지금이. 아니야. 전성기 약간 지났으니까 솔로라서 출연하는 거야. 전성기 배우가 왜 거기 출연해? 그리고 이제 더 지나면 어디 출연한다? 같이 삽시다. 그럼 돈 벌기 힘들어. 여러분들 생각해봐. 돈 누가 줘? 많이 안 줘. 네?
우리 여기, 우리 성도분도 젊었을 때 엄청 이뻤는지도 몰라. 어? 그렇잖아. 어? 너도 마찬가지고, 유도, 난 못생겼지. 갑자기 이제 비하하는데 그렇다고 봐주지 않아, 사람들이. 자, 이제 내가 인생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야 돼. 진짜 젊은 시절에 나도 깜빡해서 몇 번 이렇게 소리 본 적 많아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 지금도 계속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 인간이라서.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였어. 이건 분명히, 이게 가장 중요할 때 관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따 방송 출연 되겠어요, 쉽게? 자관, 뭔가 나쁜 게 나오면은 이게 최소한 몇 년 이게 쉽잖아. 자숙기간이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허경영 씨. 허경영 여러분들 내가 몇 년 전에 푼 게 있어. 허경영에 대해서. 어? 아주 길게 풀었어, 허경영. 댓글 뭐 어마무시 달렸어. 허경영 지지자들 그 비난이. 어? 근데 이 허경영 씨 사주 딱 보잖아요. 보시면은 기축년 병자월 병신일인데, 요게 편제 깔았으니까 뭐예요? 돈을 엄청 바친단 말이야. 병신일주 중에 신묘일주, 경인일주 중에 부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병신일주 뭐야? 편제를 깔았다면 편제. 편제를 깔았다라는 거는 정제간에 편제 깔았다는 건 이거 자체가 이혼수야. 그래서 편제 깐 사람은 각오해야 돼. 에? 내가 이혼할 수 있겠다. 이 편제 깔았단 말이야, 편제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혼수가 되고. 장점 뭐냐면 돈을 아주 밝혀. 그리고 금전 감각이 뛰어나. 쉽지 않아요. 물 파고 이러는 거. 나도 하고 싶은데 실력이 안 돼. 수맥 찾는 거야? 아니, 물 뿌리고 이런 거 있잖아. 그 우유에다가 뭐 라떼를 붙이고 이러는 거 있었어. 아, 여기 참. 아니, 어쨌든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편제가 있어야 돼요. 편제인 사람들은 비상해. 에? 그리고 딱 이 사주의 기신을 보면요. 이 사람이 자월생이잖아. 그럼 이게 신자진 수국일이잖아. 그죠? 이게 뭐야? 이게 다 편관이 돼, 편관이. 신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가오가 세죠. 그리고 여러분들 편관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럼 구라쟁이야. 내가 늘 얘기하잖아. 신합편관은 뭐다? 거짓말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신합편관. 이게 신합편관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걸 왜 거짓말을 하느냐? 나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내세워야 돼,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편제 깔았다. 자, 그럼 여기서 귀신이 물이냐, 물.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이번에 구속됐는데, 구속된 이유가 뭐냐면, 첫째가 사기. 뭐가 사기냐면, 톱없이 팔았다. 사실 그게 만만치 않은 게, 우유에다 그냥 라떼를 붙였고 안 썩는 거라고 했단 말이야. 방송에 의하면. 그죠? 어? 그러면 그 자체가 이게 띵 까는 거야, 이게. 너 혹시 본인도 그렇게 하시나? 왜 이렇게 좋아해? 동병상련이야? 그러니까 이게 벌써부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유에다 라떼를 붙이고 내가 기 불어넣어서 안 썩는다 하면 그 자체가 이게 사기가 되잖아. 근데 그걸 감행하잖아. 그쵸? 보세요. 관제 들어오기 전에 그걸 감행하잖아. 액션에 취한다고, 액션에. 왜? 편제 깔아서. 그러니까 편제를 깔면은 수다가 관관이지 않아. 돈 버는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운이 좋을 때는 넘어가요. 운이 좋을 때 넘어가는데, 운이 기울기 시작할 때는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지.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이게 신자진, 작년 갑진의 신자진 수금이, 이거 감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구속됐잖아.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물이 귀신인데, 신합평관들은 작년에 작살나는 거야, 갑진년에. 누가 또 있어요, 누가? 네? 누가 또 이런 비슷한 사주가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 물이 완성이 되니까 스자비가 접차가지고 가는 거야. 물에 떠내려가는 거야, 병화가.
그리고 이 축은 자축 합수, 자축 합토라는 합토잖아? 근데 이거는 자축 합수가 돼. 왜냐하면 주변에 물이 많으면 토가 아니고 수가 돼.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물로 싹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병화가 그냥 떠내려가는 거지. 수사가 벌써 1년 넘게 진행됐어요. 갑자기 모니터는 이제 시작됐다. 76세인데, 이 사람 뻥 중에 가장 센 뻥이 하나 있어요. 박근혜랑 약혼했다가 결혼할 예정이다. 에? 맞죠? 그것 때문에 깜빵 간 적 있어. 박근혜가 내가 뭐 약혼했다, 배우자, 그게 아마 2007년인가 8년인가 6년인가 그때 아마 그것 때문에 깜빵 갔지. 명예훼손도 그건 세요. 에? 왜냐면 박근혜가 대통령이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랑 내가 배우자를 할 때 이건 굉장히 센 거야, 죄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냐가 또 중요한 거지. 상대방 명예가 있을 때. 상대방의 명예가 약할수록 또는 뭐 연예인 같은 경우는 약간 덜해. 사실은 정치가도 원래 덜해요. 왜냐하면 정치가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비판이 다 명예훼손인데 그래서 원래 정치는요 명예훼손 잘 안 걸려 비판해도.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람들한테 평가받아야만 되는 거잖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 경우는 이제 평가받아야 되는데 이게 배우자니까 약간 이게 좀 이상해진 거지. 난 그래서 도대체 무슨 근자감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실 보니까 이 사람이 히트친 게 공중부양이야. 하늘에 떠 이렇게. 근데 사실은 손 다 집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황당한 게 그거예요. 어? 믿어주는 거? 아니 뭐 그게 아니고 이상한 사람도 많이 찍어 그거는. 어? 그러니까 이거는 허경영 가지고 욕해야 되거든. 이 사기꾼아. 네가 무슨 공중부양을 하냐. 넌 막 손 짚고 있었잖아. 이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박수 치고 그러고 돈 주고 그래. 에? 아, 큰일이지, 큰일이지. 그래서 내가 이거 올린 거 한번 보세요. 내가 그때 상당히 재밌게 풀었어. 그 당시에. 자, 76세 운을 봅시다. 사죠? 여러분들, 기가 막혀, 안 기가 막혀? 여기 사신이잖아. 똑같잖아.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 황정과 허경영 사주 미리 연구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무조건 올려놓은 거야. 우리 직원시켜서. 딱 풀니까, 그렇잖아. 어? 딱 풀니까 바로 그냥 딱 떨어지잖아. 사신형으로. 대운 사신형. 여기도 대운 사신형.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내 사주에 대운이 사신형이거나 내 남편이 사신형이거나 우리 아들이 사신형일 때는 어떻게 한다? 야, 관직옷을 조심해야겠다. 이게요, 조심했다면 안 먹으면요, 그게 잘 안 엮여. 왜냐면 내가 조심한다고. 어? 그래서 남자가 사신형 들어왔다. 그럼 술 먹지 말아야지. 되게 남자들이 사소한 범죄 일으키는 게 다 술 먹고 일어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사신형. 아, 그건 뭐야? 관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사신형. 자, 그리고 이 사가 사축이 되면요. 어? 내가 그 삼합 중에서 사유축이 있잖아. 사유축에서 그 다른 삼합은 가운데 빼면 안 돼. 그래서 가운데를 왕지라 하는데 사유축만은 내가 육은 빼도 금이 된다고 했잖아. 40%. 그죠? 그러면 이 사가 되면 뭐가 돼? 사축이 되죠? 사축. 이 사람이 72세부터 돈에 눈이 먼 거야. 사축 금이 되잖아. 금. 네? 여기서는 병화 신약이니까 금도 귀신이야. 이 사람이 돈을 밝히는 순간 일 나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은 항상 덕으로 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인격으로 가야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문제없이 돈 버는 게 언제냐면 피카리들 극장에서 1인당 5만 원, 10만 원 받으면서 노인네들 강연한 게 있어. 스타트는 거기서 했어. 피카리 극장에서 그 노인들한테 5만 원, 10만 원 강연료 받아가지고 모아놓고 강의한 게 스타트였어요. 하늘궁 이전에. 그게 성공했던 거야. 왜? 엄청 웃기거든. 응? 노인들 할 일 없잖아. 주말에. 그러니까 거기서 공중부양이 큰 효과를 매긴 거야. 완전히 이거는 개그맨이거든, 어떻게 보면.
근데 요새 유튜브는 잘 안 뜨더라고. 근데 피카디 극장에서 5만 원씩 받고 한 그 연설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다 맞는 말만 했어. 무슨 뭐 우유에다 렛대를 붙이는 얘기 안 했다니까. 그게 가뜩이나 병화 2개, 어? 너처럼 뻥이 심한 데다가 돈과 결합이 된 거야 그냥. 거기 돈과 결합이 된 거야. 근데 돈이 예를 들어서 본인처럼 여기 있으면 좀 멀어 약간. 좀 자제할 수 있어. 이거 붙어 있잖아 돈이. 그래서 피카디리에서 성공한 게 그래서 돈을 좀 벌었는데 거기서 욕심이 더 생겨갖고 아마 장흥이죠? 하늘궁 위치가. 그쵸? 장흥에 모텔촌들을 산 거야. 장흥에 원래 모텔촌이 있었는데 다 망했어. 왜 망했냐면 내가 알기로는 서울서 장흥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야 모텔을. 그냥 춘천이가 어디 뚫렸어요. 그거 뚫리면서 그 장흥 쪽에 모텔 다 망했어. 왜냐면 차 타고 그냥 바로 춘천 달려도 1시간이거든. 그 전에 여러분들 장흥 가려면요, 그것도 1시간 넘게 걸려. 꼬불꼬불 해가지고. 장흥 안 가보신 분들 손 좀 들어봐. 너는 안 갔을 것 같다. 대부분 다 갔어, 팀없이. 아주 장흥이 어디 있는지 몰라. 알았어. 보니까 아예 그냥, 어쨌든 장흥이라는 데가 있어. 난 서울에 거기에 여러분들 탤런트 중에 누가 있어. 이름 다 쓰는데, 무생인가? 뭐, 노래 잘 부르는 옛날 탤런트 있잖아요. 네?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장항성? 이상순 씨 말고. 장흥에서 어린이공원, 랜드. 무슨 랜드 만든 그 남자 있잖아요, 여러분들. 임채무. 그래서 임채무도 거기서 망한 거야. 지금도 한다는 날 이해가 잘 안 가. 왜냐면 그거, 지금 장흥에 안 가, 사람들이. 장흥이 한때는 떴죠? 예, 굉장히 한때는 송추, 장흥. 그게 경춘과도 터지고 도로가 밝다면서 그냥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어쨌든, 그 모텔도 아마 내가 볼 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수해서 하동이 된 거야. 자, 여러분들 보세요. 다음이 뭐예요? 진이죠? 예? 전성기 끝난 거야. 80대 진이 오잖아. 끝난 거야, 전성기가. 그러니까 이번에 구속돼서 그 사기 뭐 저쪽 하면 사기는 지가 갚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또 뭔가 또 있단 말이야. 그래서 또 뭐 모르겠어 난. 형량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복잡하다. 이렇게 봐야 돼. 진이니까 뭐야?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 관제가 해결되면서 끝난다고 봐요. 자, 내년은 뭐예요? 병원년. 그러면 이번에 깜빵 들어갔는데 병원까지도 고생한다는 거야. 좌우충으로. 그 다음에 정미죠, 정미. 정미는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돈만 갚고 어쩌고 하면서 정미 정도 되면 이제 조금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피해금액 다 변상해야 되잖아. 우유병에다가 붙인 라떼를 그거 다 회수해야 되잖아. 아니야?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 그 안에 사람들만 사먹겠지. 저 아셔야 되는 게 아직 그 사회생활 많이 안 해봤나 봐. 우리 성도는. 사회생활 해보잖아. 약점이 드러나면 없던 적이 막 생겨버려. 뭐가 생겨요? 없던 적.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그 라떼를 가진 걸로 고소했다 쳐 누가 사기다 하고 그게 고소한 사람이 10명이라 쳐. 근데 그게 사기 형성이 되잖아요. 순간 다 돈 벌려고 다 거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그동안 우유 사 먹던 애들 다 거기다 올려. 그게 세상 인심이야. 그러니까 라이온은 상처받고 쓰러진 순간 죽는 거야 바로.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번 상처받고 쓰러지면 가는 거야. 사기꾼으로서 그래도 많이 컸어요. 네? 옛날에는 거의 거지. 원래 사기로 돈 벌어야 크는 거야 원래.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가 노력해서 버는 거는 한계가 있어. 진짜 내가 열심히 노력하잖아. 그러면 내가 만들 수 있는 프로덕트라는 건 한계가 있어. 거기에 뻥이 들어가고 사기가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야지 뻥 튀어지는 거야.
뻥 튀어지다가 누가 콕 누르면 이제 아주 가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이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배울 점이 많아. 많이 배우셔야 돼. 선생님, 저 뿌리가. 거긴 용신이 병화잖아요. 근데 진짜 이 사람 강의를 많이 보시라고. 그리고 연구해봐. 뭘 연구하냐? 공중부양설과 비슷한 사기성.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허경영은요, 공중부양설로 뜬 거야. 아니면 뭐. 말은 잘하더라고. 말 못하면 누가 돈 줘? 이거 보세요. 화생토. 이거 사주가 화생토. 그쵸? 아주 강하게 식상이 있잖아, 이렇게. 상관이. 선생님, 저기 뿌리가 없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화가 꺼져버리잖아요. 신약하니까 화가 꺼지는 순간 가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축금이 되고 무진의 진의 신자지수국 되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끝난 거야, 내가 볼 때. 끝난 거야. 더 이상 없어. 이호 사가. 거기서 돈 엄청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손해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이제 자기가 물어내야 되는 거를 줄이는 게 관건이에요. 왜냐면 보세요. 10명이 고수에 사기가 됐어. 그러면 그런 거를 먹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고. 1000명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 중에 야근 애들이 있어. 피해자 모집합니다. 에? 인터넷 유튜브에 띄워. 피해자 모집합니다.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런다고. 그래서 하면 거기에 표를 만들어 쭉. 변호사 어차피 한꺼번에 하면 되잖아. 그리고 거기서 뭘 받아? 수수료 받잖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변호사 누가 나타나서 피해자 모집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아니, 왜냐하면 지금 같은 불황해. 변호사 불황해. 왔다 땡 아니야? 그럼 이제 거기도 한번 먹었다고 주장하면 돼. 그럼 라떼 빨리 구해와. 라떼로.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먹었다는 증거가. 그럼 먹었다는 증거 뭐 있어? 라떼로지, 라떼로. 내가 먹던 우유병 빨리 찾던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사기가 되면 이게 뒷마무리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볼 땐 그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다시 활동하기 힘들어. 다시 하늘궁 하기 힘들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그래도 이게 사화였다는 거야. 이번에 걸린 게. 왜냐면 이 사람 용신이 화잖아요. 사도 화는 화잖아. 그러니까 사신형 정도니까 그래도 운이 조금은 살아있어. 세운도 사옴이잖아. 화루가잖아. 그러니까 조금 살아있는 거지. 여러분들, 정명석은요, 빵집이야. 정명석 얼마 전에 들어왔잖아. 이해돼요? 그 친구는 그전에도 10년 넘게 살다 나왔잖아.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거지. 자, 이건 여기까지 하고, 다른 거. 네, 저장하세요.